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방안에 관한 세미나 발표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차례는 그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개념, 그리고 범위, 그리고 여건 변화 전망,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기본 방향과 진흥 방안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념과 범위입니다. 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용어가 쓰이고 있어서 이제 개념 정의부터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법상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산업 분류에서는 부동산업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업, 개발공급업, 그리고 중개업, 자문업, 감정평가업, 관리업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는 강학상 부동산 산업이라는 또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현행법상 부동산 서비스 산업으로 용어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용어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법률에서나 표준산업 분류에서 쓰는 용어는 부동산업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부동산업을 또 융복합산업 그리고 연관산업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은 최협의의 개념이고 이것이 부동산 서비스업에 관련이 되면 금융과 IT까지를 포함하게 되고요. 그 밖에 건설업 등과 해서 연관산업까지 이렇게 폭넓게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가장 진하게 보이는 곳이 부동산 업이고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곳이 부동산 융복합 산업 그리고 나머지가 연관 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건 변화와 전망 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와 가구의 변화인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구 감소가 증가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에는 수요가 감소한다 라는 측면이 이제 첫 번째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1인 가구나 고령화 등 그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사회문화적으로는 소비자의 권리가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이 사회적 가치를 또 생각하는 소비고 소비자의 수요가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응, 서비스 공급자로서 이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과학기술 측면입니다. 10페이지고요. 여러 가지 체험 기반의 기술 그리고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변화가 있는데 이런 기술과 산업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수요자의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현재 있는 산업의 기술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제 파트인데요. 여전히 경제 성장은 이제 둔화가 되고 있고 이것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득 자산에 대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경제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 자산의 지금 노후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는 융복합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고 오히려 노후화된 자산에 대한 관리 즉이 관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현재 부동산 산업은 매출액이 10년 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수도 늘어나고 종사자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 이 매출액은 2016년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약간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숫자가 표본 숫자였고 16년 이후에 전수조사라서 약간의 좀 오차가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부동산 산업의 국제 비교가 되겠습니다. 임대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출액, 사업체, 종사자가 모두 낮은 수준이고요. 관리업은 종사자 수가 매출액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은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매출액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어서 일단 매출액은 낮은데 업체도 많고 사람도 많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비중과 경제성장의 기여도는 여전히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GDP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업의 그 비율이 감소를 하고 있고 경제성장의 기여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전히 이제 산업 구조가 영세하다는 거죠. 이 종사자 수도 너무 적고 그리고 10인 미만의 사업체 수가 9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 지수도 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좀 보이고요. 18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이미지라는 것이 대출을 받아서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 업 자체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업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부동산을 뭔가 투자의 대상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리고 소비자 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서비스 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요. 외국의 이제 부동산 투명성 지수,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투명성 지수, 다른 나라 비교할 때 투명성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원인과 진단을 통해서 기본 방향을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소비자에게 보장해 줘야 되고 그 서비스의 내용, 그 서비스가 보증하는 것을 선택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가 변화하는 만큼 그것에 다양한 수요를 맞추어주는 것이 이제 공급자의 역할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기술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산업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투명한 시장 그리고 공정한 시장 게임의 룰을 정할 수 있도록 시장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으로는 미래 산업의 기반 조성 그리고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 세 번째로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흥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이 목표에 따른 개별적인 진흥 방안이 첫 번째로는 프로텍트 등 신산업의 지원과 육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의 구축 세 번째로는 부동산 융복합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구개발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체적인 것은 뒤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미래 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롭테크 등 신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프롭테크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상국은 미국이나 영국 등에 편중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프롭테크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점이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노력은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흥 방안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빅데이터 그리고 토지 정보를 활용해서 도시에 대한 계획, 개발, 그리고 분양 청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프롭테크 창업과 육성 이 지원을 위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창업 경진대회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이고,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해서 부동산 업에 대한 차별적인 법령.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법령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업은 기술과 산업에 대한 지원 대상이라기보다는 투기와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아직도 개선해야 될 법령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정부에 다양하게 쌓여져 있는 공공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데이터들을 양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뭔가 산업이 발전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 들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표준 그리고 거버넌스 좀 부족해서 유통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뿐 아니라 민간 데이터와 융합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공공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협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공급을 하고 그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민간에서 쓸만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것이 연계가 된 정보를 갖고 데이터를 공개한다면 그러면 산업 측면에서 한층 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공공과 민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융합해서 한층 더 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서비스 간의 산업 간의 융복합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개별 업이 다 남겨져 있고 그 업 속에서 또 기술과 융복합을 하기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를 마련을 했지만 참여도 저조하고 실효성도 현재 상태로는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융복합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민과 관이 합동으로 융복합 서비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산업과 산업 그리고 산업과 기술을 연계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관련 학계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 인증제를 위해서는 보다 나은 인센티브 그리고 사업별로 그 인증을 좀 전문화시키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융복합 서비스 전문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인력에 대한 어떤 학위 과정 그리고 전문적인 배움 과정 이것을 좀 이수하는 경우에 현장에서 일자리와 연결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은 연구개발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전체 연구 개발 비율 0.01%, 투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토교통 R&D도 부동산 서비스 산업과 연계된 것은 현재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간에서 R&D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세제상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또 국제교류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연구 개발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국가에서도 국토교통 R&D에서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연구 개발을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고, 민간에서도 연구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법령 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어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방안, 이것을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부동산 서비스의 체질 개선입니다. 품질을 제고해야 되고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하는 현실에서 현재 상태로 산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이고요. 품질 개선에 대해서는 업체들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그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비제도권에 있는 부동산 서비스 업도 현재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컨설팅이라든지 부동산 정보 제공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관리업 등 이런 부분을 부동산 산업으로 포함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후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건물들에 대한 상태 조사, 또 중고주택의 수리, 이런 부분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누군가 보증해주고 내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틀이 여전히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야별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온 거지만 전속 중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감정평가가 보다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좀 심사를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을 통해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부동산 서비스 시장을 좀 확대를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변화를 좀 추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개발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은 가능한데 나머지는 또 안 되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제도권 부동산 서비스업도 이건 모든 것을 다 제도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까지 제도화를 하고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 어디까지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서비스 전문화와 자격제도 정비입니다. 현재 부동산 서비스 전문 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다른 자격에 비해서 실무 교육이나 보수 교육 등이 이제 부족하고요. 이와 반면에 해외에서는 자격증에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 자격증을 다시 부여를 하는, 물론 이제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자격 내에서도 특화된 전문 자격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추진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자격증, 민간 자격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자격증이 20, 30개씩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시장에 그냥 두고 시장에 맡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 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서 이 자격제도에 대한 신설, 또 자격에 대한 선발 기준, 교육 등도 좀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4페이지에서를 보시면 일단 실무교육 그리고 보수교육 등을 좀 강화를 해서 이 자격제의 질을 좀 제고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자격증 내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회 내에 전문 분야별 인증제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격제에 대한 경력 관리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경력 관리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보수교육의 강화, 그리고 자격제도의 정비 등 이 기존에 대한 자격, 그리고 변화하는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이 기존 자격에 대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규제 합리화와 산업환경 개선입니다. 차별적인 행정규제로 산업을 활동을 좀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발굴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업계에서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되는 부분들도 찾아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민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규제가 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규제 속에서도 경미한 위반인데 불구하고 처분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 좀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고, 다만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업계에서 이런 불공정한 관행도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내지는 지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 부분입니다. 부동산 서비스, 첫 번째로는 부동산 서비스 표준화와 분쟁 예방이 필요한데요. 현재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서비스 가치가 얼만큼 되는 것인지 불명확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지불하는 서비스의 대가가 적절한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 또는 정보 경쟁인 것이지 품질 경쟁이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어떠한 사업자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하자를 보증받을 수 있는 채널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돼서는 임차인들이 부동산 임대의 소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의 영역으로 두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이나 사회적 약자로서 그 임차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증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쟁과 피해가 있지만 이것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요즘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서비스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수요자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어떤 산업이 현재 부동산 서비스 산업 중에 표준화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을 선별을 하고, 그것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을 만들고 표준화를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해서 이 한국산업표준안을 만들어 이를 등록을 하고 현재 부동산 서비스업을 한층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분쟁 예방과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정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가까운 곳에서 분쟁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시장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명성 지수는 31입니다. 과거보다 굉장히 투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투명성이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부동산 산업의 투명성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 규모가 파악이 안 됩니다. 앞서 통계청의 부동산업은 통계청에서 다 조사를 통해 이제 확보가 되는데, 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으로 넓어지면서 어디까지 이 산업으로 봐야 될지 통계 확보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동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이를 위해서 부동산 서비스업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 조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소비자들이 사업자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일부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업체명, 그리고 뭐 전화번호, 인력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이걸 갖고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는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이 부동산 서비스 자격자,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들을 하나의 포털에 모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그리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를 해서 대국민의 신뢰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현재 부동산 전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 계약 체결을 하면 그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계약 체결 현황을 좀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모든 지역에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에 대한 투기 과열 등 이렇게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계약에 대한 전자계약의 의무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로 시장의 수요자들도 그 현실 그리고 그 정보를 알아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부동산 거래 항목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관련 기관의 정보 제공, 그리고 이 정보 제공을 좀 강화를 해서 이 거래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는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수 개발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동산 서비스 산업 실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과 융복합 산업을 다 포함을 해서 장기적으로 필요산업 분류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 승인 통계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자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계의 자정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를 한 군데 모아서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속에는 그 사업자가 행정 위반 또는 제재 등 소비자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모아서 제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불공정 시장 관행 개선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뢰도 좀 저하가 되고 있고요. 공급자의 음성적인 거래 행위들을 좀 이런 피해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허위 분양이나 허위 매물, 중개 담합 등 현재 상태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활동되고 있는 이런 시장 교란 행위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소비자, 매수 매도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소비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서 사업자의 금지 행위 등을 법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좀 확립을 해서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가 선택하고 보다 나은 품질을 제공받고, 그래서 전체 부동산 서비스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